자, 이번 영상은 단타와 스윙 종목 선정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저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한 가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차트와 호가창, 추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본 다음에 매수를 결정할 것이며, 매수 이후에는 손절 또는 익절, 각 종목마다 수많은 변수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 선정을 못하더라도 절대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 선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종목 선정보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종목 선정을 못해도 이게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잘 대응이 된다면 어차피 큰 손실을 피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며, 자기 기준대로 계속 종목 선정을 하다 보면은 종목을 보는 눈은 저절로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조건 검색을 제가 켰는데 거래대금이나 신고가, 거래량 급증 이런 다양한 화면이 있지만, 조건 검색에서 이거 하라면은 웬만한 종목들을 다 걸러주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좋은 종목이란 당연히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며,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100%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물려가지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 선정을 할 때 수익을 무조건 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이 종목에서 수익을 쉽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때 먹을 자리를 쉽게 만들어주고서 수익을 좀 쉽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차트가 예뻐도 단기간에 너무 부담스럽게 급등이 나오거나 내 조건과 맞지 않다면 당연히 내 매매 방법에서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종목 선정을 장 끝나고서 열심히 하지만 모든 종목이 그 다음날에 쉽게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세가 나오는 종목도 있으며 나오지 않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종목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종목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날에 봤을 때 계획대로 주가가 움직여준다면은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이런 종목을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찾는 종목들은 추천을 하거나 매수를 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조건 검색을 사용하는 것은 그냥 초등학생 수준 정도로 정말 단순합니다. 250일 최고가 대비 20% 이내에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인데, 여기서 조건 검색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세하게 각자 기준대로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추가하지 않는 이유가, 우선 저는 단순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며 복잡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떤 조건을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걸러지는 종목을 저는 한 개씩 보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건 검색을 설정해서 종목이 꽤나 많이 나오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상승장이라 그런지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 종목들 보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검색을 해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거래량 순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로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는가, 그리고 고점 근처에서 무너지지 않고서 유지를 해주는가, 이거를 우선으로 봅니다. 먼저 거래량은 한 2~30만 주 이상이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거래량 순위로 본 다음에 간단하게 종목들을 이렇게 스캔해 줍니다. 클릭을 하기 전에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띄웠으며 어떤 종목들이 양봉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서 체크를 해줍니다. 관심이 가는 종목들은 한 번씩 클릭해서 지금 좋은지,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렸는지 이렇게, 그 전에 키움증권이란 종목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여기서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종목이 워낙 많아서 이런 종목들을 매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어떤 종목이 추세가 살아나고 무너졌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을 끝까지 보고 계셨다면 이런 종목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 고점에서 무너져 버렸는데 무너진다면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황금선 아래에 있으며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게 다시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다. 이거는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무너질 때는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질 때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하락일 수 있어서 그냥 나중에 무조건 상승하겠지라 생각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몇 번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칼날이 무한정으로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입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을 계속 보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의미를 찾았을 겁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이 올라온 자리를 유지해 줬을 때 여기서부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매일매일 이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더라면 여기서 의미를 찾고서 10만원을 돌파했을 때 그대로 매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느냐가 중요하며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지켜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종목 선정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검색을 한 다음에 거래량 순위로 뭐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자기 편한 대로 종목들을 한 번씩 빠르게 스캔을 해줍니다. 스캔을 해줄 때 그 전에 한 번쯤 봤던 종목들, 그 전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종목들,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이름에 나와 있다면 주요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체크를 한다면 나중에 한 번 더 볼 때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시장에서 꾸준히 관찰하고서 시장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부 다 이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강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여유롭게 돌려다 보면은 무조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스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스캔을 한 다음에 한 개씩 집어봐야 됩니다. 한 개씩 집어보면서 이게 먹을 자리를 앞으로도 만들어 줄 것인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에 강했거나 내가 그 전에 매매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한 번씩 스캔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서 전체적으로 종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스캔을 다 했다고 쳤을 때 이제 한 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한 개씩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당장 좋은 종목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습관처럼 장 끝나고 나서 뭐 제가 사용하는 조건 검색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시장에서 이런 최대한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종목들을 밥 먹듯이 살펴보고 있으며 이걸 꼭 분류 안 하고 매매 안 하더라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꾸준하게 체크를 해준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목 보는 눈이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씩 종목을 체크하면서 이 종목이 고점에서 왜 안 떨어지는가, 거래대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추세가 예쁜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며 이거를 제가 들어갔을 때 4,600원이니까 5,000원 뚫어주면은 먹을 자리를 좀 많이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계획대로 흘러갔을 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당장 5,000원이 아니라 뭐 이 종목이 시노펙스든 아니면 다른 종목이든 차트만 보고서 중요한 자리의 원칙과 그리고 고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뭐 4,700원이나 4,800원에 들어가서 5,000원 돌파를 노려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서 그 다음 날에 계획대로 움직일 때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매매를 포기하는 게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을 분류하더라도 그 종목이 100%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사고 싶다 하더라도 무조건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종목 선정을 할 때는 당연히 차트와 추세, 거래량,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봅니다. 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서
시세가 좀 쉽게 나올 것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씩 본다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캔들이 나쁜 거, 추세가 좀 위태로운 거, 그리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거, 그리고 나랑 친하지 않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너무 낮거나 기준과 맞지 않는 종목들은 일단은 다 걸러야 됩니다. 이 종목이 고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있냐. 미코라는 종목은 또 신고가 근처에 놓였습니다. 13,150원, 그리고 전 고점이 13,500원. 이런 경우에는 이 종목이 여기서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전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고 나서 무너질지는 당연히 결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유비케어란 종목도 역사적 신고가를 시원하게 뚫어주었지만 이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하고서 윗골이 길게 달리고서 캔들이 좀 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고서 끝까지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차트의 거래량, 모든 게 완벽하다 하더라도 뒤통수를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코라는 종목도 무조건 신고가 뚫어주면은 끝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13,500원을 뚫어준다면은 여기서 탄력이 잠깐 받아서 아니면은 이 근처 가격에서 한 13,200원 이렇게 근처 가격에서 탄력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튀어 올라서 잠깐 13,700원, 13,800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올라갈 때 나는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미코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개씩 보다가 이렇게 차트가 예쁜 종목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전 고점과 비교를 해보고 이게 역사적 신고가인지 신고가가 아니라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리가 가깝다 싶으면 장중에 탄력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는 어느 자리까지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최근에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요즘 시장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내가 고점에 물릴 확률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쉬지 않고 오르는 것들,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쉽긴 하겠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시고 무조건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상투 잡을 수 있는 확률에 도전을 하신다면은 한두 번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안 좋은 종목을 잡아서 그대로 고점에 물려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봤을 때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걸러주시고 중요한 자리를 확보해 준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 53,900원이었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또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추세를 읽기가 힘들고 정말 위협적인 음봉이 떴는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의미가 바뀔 것이며 여기서 또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이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또다시 하락 추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려가면은 중요한 자리를 못 지켜주었을 때 하락이 나올 확률이 커지는 것이며 중요한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를 설명드릴 때도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쯤인 것 같은데 작년 9월쯤인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부터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황금선 회복하고 이 올라온 자리를 지켜줄 때 제가 정확하게 아마 이쯤에 종가 매수였나? 이쯤에 매수를 했을 겁니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오거나 좀 중요한 자리들을 확보해 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찾아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그 전에 뚫기 힘들었던 자리나 지켜주지 못했던 자리 아니면 전 고점 그런 자리들을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개씩 이렇게 돌리면서 이 차트의 의미 종목이 왜 올랐는지는
일단은 기술적 분석부터 하고 나서 생각을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일단 종목을 분류했는데 이게 나랑 안 맞는 정치 테마주다. 물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당연히 정치 테마주로 재미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는 제가 찾은 종목이 정치 테마주라면은 일단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더라도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당한 게 무서워서라도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준들은 뭐 시가총액이 적거나 평소에 많이 안 채냈던 종목들, 호가창이 매우 가벼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났을 때는 정말 가볍게 수익이 나겠지만 손실이 났을 때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 선정을 숨쉬듯이 하는 거라서 이제는 한 개씩 보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넘기지만, 처음부터 하신다면은 종목을 한 개씩 찾아보면서 한 개씩 좀 정성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이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코스모신 소재를 예로 들어본다면, 물론 이게 오른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예시로 들어본다면 일단 중요한 자리는 13,750원, 그리고 그 전 고점이 14,100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전 고점만 지켜준다면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서 그 뒤로 계획을 각자 기준대로 잡으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 선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종목을 이렇게 빨리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라서 1초에 두세 개씩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한 종목을 볼 때 시험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고 정성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여기서 안 떨어질 경우에는 수익이 나겠구나, 아니면 올라줄 때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무너지겠구나. 제가 정하는 기준가는 대부분 전 고점이거나 전전 고점이거나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거나 그 전에 좀 저항이 강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준가를 정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이나 종목 선정도 마찬가지. 단 하루, 한 달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종목 선정이나 주식을 잘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종목의 흐름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